네, 안녕하세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제 2일차 공부한 내용 강의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배운 건 이제 컨벡스 셋이라는 소단원으로 들어갔는데, 저희의 단원명 자체가,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자체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인 것을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컨벡스한 펑션들에서 뭐 최소값 내지는 뭐 최대값을 찾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할 건데, 그 컨벡스 펑션에서 폴트가 될 수 있는 컨벡스 셋에 대해서 드디어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합 C가 이제 컨벡스하다라는 것은 그 집합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그 두 원소의 라인 세그먼트, 지금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은 1일차 때 배웠던 라인 세그먼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인 세그먼트가 그 집합 C에 다시 포함될 경우 컨벡스 셋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육각형 이 내부가 다 포함된 집합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점을 어디로 잡아도 그 선분을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죠. 뭐 여기랑 여기를 해도 이렇게 되고 그렇죠. 반면에 요런 이상한 목베개 같은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요런 데는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이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컨벡스 셋이라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왼쪽 육각형 집합은 컨벡스 셋, 오른쪽 목베개 집합은 컨벡스 셋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예를 그려놔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핀 셋과 컨벡스 셋, 이번 시간에 배운 거를 집합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 자명하게 아핀 셋은 컨벡스 셋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핀 셋은 임의의 두 집합 내의 원소를 지나는 라인이 다 들어가는 거고, 컨벡스 셋은 그 중에서 라인 세그먼트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라인이 다 들어가면 당연히 라인 세그먼트도 포함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핀셋에서 정의는 두 점의 아핀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두 점의 뭐 세타 x1 플러스 뭐 1 마이너스 세타 x2가 이제 집합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귀납법을 통해서 확장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컨벡스 셋도 요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서 임의의 k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다음 식을 만족하는 포인트를 컨벡스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세타 1 x1 플러스 점점점 해서 세타 k xk 이때 세타 1부터 세타 k까지의 합이 1이 되는 거는 아핀 컨비네이션의 조건과 같은데 컨벡스는 라인 세그먼트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각각의 모든 세타들의 이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추가적인 제약이 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핀 셋과 마찬가지로 이제 네 번째 문단을 보시면 컨벡스 셋은 그 모든 그들의 포인트에 모든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필요충 분조건 동치가 됩니다. 아핀셋은 모든 그 포인트들의 아핀 컨비네이션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치인 거랑 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벡스 홀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아핀 홀과 되게 유사한 개념이에요. 결국에는 임의의 집합 C에 대해서 컨벡스 홀은 다음과 같이 C의 원소들의 모든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모아놓은 집합으로서 컨벡스 홀 오브 더 C라고 정의를 하고 줄여서 CONV, 컨벡스 C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는 앞서서 아핀 홀과 마찬가지로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컨벡스 셋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결국 컨벡스 셋은 아핀 셋보다 더 일반적인 집합으로서 라인이 아니라 라인 세그먼트를 포함한다 라는 거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스탠다드하게 확장을 시키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컨벡스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세타 1 x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세타 k xk 하고 각각의 세타들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고 서메이션 세타는 1이다. 네. 이런 컨비네이션들이 지금 보시면은 세타들이 각각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다 합하면 1이다 라는 게 뭔가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하고 비슷해요. 어떤 확률이 가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면서 싹 다 더하면 1의 값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infinite sums, integrals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probability distributions처럼 이렇게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피니트 썸을 보시게 되면요. 세타 1, 점점점, 세타 2 이렇게 해서 쭉 무한한 그냥 아까까지는 파이나이트한 뭐 세타 K까지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1, 2, 3, 4, 5 해갖고 무한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조건 세타 i는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로 세타 i를 뭐 무한급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무한하게 세타 i를 더하면은 1이 된다. 요런 게 어딨어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점점점 하면은 다 더하면은 1이 되겠죠. 등비급수니까. 네, 요런 상황이고 이제 C라고 하는 어떤 컴백스 셋에 포함된 x1, x2, 점점점 이것도 무한한 포인트에 대해서 i는 1부터 무한대까지 세타 i 곱하기 xi는 만약 이 시리즈가 컨버즈 하다면 그 값이 있을 것인데 그 값은 결국 다시 이 컨백스 셋 C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이 컨백스 셋의 어떤 정의를 조금씩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유한한 거에서 이게 무한한 게 됐죠. 그러면 유한한 건 어떻게 보장하지? 하는데 K개까지만 하고 나머지 다 0으로 박으면 되니까 그냥 그건 상관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그러면 파이나이트하게 다 더하지 말고 그냥 아예 적분을 해버리자. 인테그럴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라는 어떤 펑션이 이제 n 차원에서 실수 차원으로 가는 리얼 펑션인데 모든 C에 있는 X에 대해서 양수임,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C에서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는 이때 C는 당연히 컨벡스 셋이겠죠. 그런 P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 XPX를 이제 X에 대해서 C라는 범위에서 적분을 한 값은 결국 이 인테그럴이 존재한다면 다시 C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앞서서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구분구조법이라고 해서 무한하게 잘게 쪼개갖고 더하는 거를 이제 극한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finite sum에서 시작했다가 그거의 극한인 이제 infinite sum으로 좀 확장을 시켰다가 아예 그냥 더 극한으로 보내서 적분으로 확장을 시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게 바로 probability distributions로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C라는 어떤 컴플렉스 셋에 대해서 X를 랜덤 벡터로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니고, 뭐 어떤 특정한 벡터가 아니고, 랜덤 베리어블처럼 랜덤 벡터. 근데 이제 랜덤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X가 C에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을 못하고 확률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X가 C에 있을 확률이 1이다. 즉, probability 1으로 C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기대값이 결국에는 그 컨벡스 컨비네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X의 PDF고요. 요거가 아까 전에 요 인테그럴 폼이니까 컨벡스 펑션이라면 C가 컨벡스 셋이라면 그리고 저 PX는 probability density의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값이든 그 다음에 적분하면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대값이 C에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왜 일반적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냥 이제 다시 원초로 돌아가서 x1, x2가 컨벡스 펑션, 컨벡스 셋 죄송합니다. C에 있을 때 세타 x1 더하기 1 마이너스 세타 x2가 다시 C에 들어가야 된다. 세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0과 1 사이에 있어야겠죠? 1 마이너스 세타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태초의 컨벡스 셋의 정의였는데 이거를 지금 랜덤 벡터 x,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게요. 1차원이니까. 이거를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px equal x1은 세타.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네요. 어떻게 보면. 뭐 베르누이는 또 다르겠네요.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값만 가지고 각각의 확률이 세타와 1마이너스 세타인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은 요거의 기대값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컨벡스 셋 C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랜덤 벡터, 랜덤 베리어블이 C에 들어갈 확률이 1이라고 하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경우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배운 거는 컨벡스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저기 위에 저 파란색으로 정의했던 요런 꼴의 어떤 콤비네이션이 인피니트 썸스, 그다음에 인테그럴스, 그리고 확률 분포로서 이렇게 확장돼서 더 일반화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운 거고요. 다음으로 배운 개념은 코온스라는 개념인데요. 코온 자체는 그냥 이렇게 뭐 꽃갈 뭐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고 논네거티브 호모지니우스라고도 하면서 어떤 집합 C가 콘이다라고 하면은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원점으로부터의 반직선을 항상 포함할 수밖에 없는 집합입니다. 즉 여기 빨간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거는 포함할 필요가 없겠죠, 굳이. 여기서 어떤 점을 잡아도 요 선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원점으로부터의 반직선이 이렇게 쭉 나가서 포함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게 콘이고 콘이면서 동시에 컨벡스 셋이면 그걸 컨벡스 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컨벡스 때문에 요 안에도 이제 다 포함이 돼야겠죠. 왜냐면은 요 점과 요 점에 있는 직선, 뭐 요 점과 요 점에 있는 직선 이렇게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네. 당연히 요 반직선도 다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컨벡스 콘에 대한 정의를 원래대로라면 정의 자체가 컨벡스 셋이면서 동시에 컨인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컨벡스에 대한 정의도 보여야 되고 컨에 대한 정의도 보여야겠죠. 반직선이 포함되는지도 보여야 되고 두 임의의 포인트에 대해서 라인 세그먼트가 포함되는지도 보여야 되는데 뭐 그렇게 보여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어떤 표현 충분 조건을 만족하면 왜 아까 전에 아니 아까가 아니라 그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루에 다 찍었기 때문에 그 1일차 때 이제 그 सब스페이스 보일 때 closed under sum and multiplication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보였잖아요. 뭐 이렇게 V로. 그것처럼 저거를 일일이 다 하나하나 안 보이고 좀 더 필요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쉽게 한 번에 보이게. 그게 바로 요런 상황이 되는데요. 만약에 C가 컨벡스 콘이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정의처럼 필요충분 조건으로 쓸 수 있는 게 C에 속한 모든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논네거티브한 리얼 넘버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해서 세타 1 플러스 X1 플러스 세타 2 플러스 세타 1 곱하기 X1 더하기 세타 2 곱하기 X2가 다시 C에 들어가는 걸 보이면 됩니다. 이 필요충분 조건을 증명을 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방향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여기 요 값에다가 그냥 임의의 X1에 대해서 뭐 세타2를 0으로 놓고 어차피 세타1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콘의 조건은 만족되는 거죠. 그 뭐냐 저기 반직선. 그 다음에 그냥 세타1이 있고 세타2를 그냥 1-세타1으로 놓으면 뭐 상관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컨벡스 조건도 다 만족이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을 가는 건 되게 쉬운데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면 이 C라는 집합이 컨벡스하고 콘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콤비네이션이 항상 들어가게 되느냐를 보이는 거는 이것도 쉽습니다, 사실. 컨벡시티에 의거해서 이 그러니까 non-negative 세타 1 플러스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타 1 플러스 세타 2분의 세타 1 그리고 세타 1 플러스 세타 2분의 세타 2로 해가지고 C에 들어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세타 1 플러스 세타 2를 곱해준 것은 콘의 데피니션에 의거해서 요 값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즉 x1하고 x2가 임의의 어떤 C 안의 집합이면은 여기 있는 세타 1 곱하기 x1 더하기 세타 2 곱하기 x2도 항상 임의의 C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컨벡스 하면서 콘이면 포함한다 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컨벡스 이 집합이 컨벡스 콘임을 보이시오 하면은 일일이 이거는 컨벡스 셋이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것은 콘이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다 하기보다는 그냥 임의의 어떤 x1과 x2 그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두 개를 잡고 임의의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두 개를 잡았을 때 요 세타 1 x1 플러스 세타 2 x2가 C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이면 증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콤비네이션을 두 개가 아니라 K개로 확장한 non-negative한 세타 i에 대해서 세타 1 x1 더하기 점점점점 해갖고 세타 k xk까지 한 것을 커니 콤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 아핀이랑 컨벡스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기본적으로 물론 뭐 컨벡스 컨비네이션은 이제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지만 어 이제 그 서메이션 그 세타들의 합이 1이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x1 더하기 4x2 더하기 17x3 이것도 코닉 컨비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 4, 17이 더했을 때 1이 될 필요 없이. 그래서 앞서서 아핀 셋하고 이제 그 컨벡스 셋을 정의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컨벡스 컨은 이제 그 is elements의 모든 커니 컨비네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 되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임의의 집합 C의 커니컬은 C에 있는 모든 원소들의 커니 컨비네이션을 모아놓은 집합으로서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컨벡스 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원까지가 이제 2.1단원인데 배운 것이 아핀 펑션, 자꾸 펑션이라 그러네. 아핀 셋, 컨벡스 셋, 콘, 컨벡스 콘이라는 집합의 종류와 정의, 그리고 그것들을 특정 컨비네이션으로 이제 동치 조건으로 만들 수 있는 특정 컨비네이션들, 그리고 몇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살짝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가장 먼저 배운 아핀셋은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아핀셋이고, 아핀셋이면 컨벡스 셋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래서 컨벡스 셋은 이제 조건이 조금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콘하고 이제 컨벡스 셋하고 아핀 셋하고는 뭐 서로 포함 관계 같은 건 없고 그냥 콘은 저런 조건이고 컨이면서 컨벡스 셋이면은 저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것처럼 컨벡스 콘이라는 집합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으로 2일차이자 이제 2.1단원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